자, 2월 13일이고요. 어제 배포했었던 연구과제 풀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이제 파이플러 부분 나갈 건데요. 그 전에 그 연구과제 풀이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모든 문제의 이 패키지 참조는 문제마다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이 패키지 참조하고 그래프 초기화하는 코드는 우리가 지금 주피터 소스 파일을 생성을 하잖아요. 확장자가 iPy MB로 되어 있죠. 네, 이 iPy MB 파일 하나당 한 번씩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섹션을 만들어서 이제 패키지 참조랑 이제 그래프 초기화 코드를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안 필요한 줄 알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요만큼만 이제 임포트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문제 풀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또 필요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다시 스크롤 맨 위로 올려서 요 패키지 참조 구문에 필요한 거 추가하고 여기를 또 실행하면 돼요. 그럼 이제 패키지는 처음에는 그냥 생각되는 것들만 먼저 임포트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스크롤 올려서 다시 임포트 구문 수정해서 또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초기화 부분, 뭐 이거는 맨날 들어가는 공통 코드니까 괜찮죠.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라인 하나당 코드 그 명령어 하나로 쳐요. 그래서 줄바꿈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줄바꿈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밖에 다른 경우는 줄바꿈을 함부로 하면은 구문 에러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거 프린트물로 바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코드 잘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꼭 여기서 줄바꿈을 한번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역슬래시를 한번 넣으셔야 돼요. 역슬래시를 넣으면은 그 다음 줄까지 코드를 한 줄로 쳐요. 자, 첫 번째 문제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데이터였죠. 요거 실제로 데이터 로딩하면은 데이터가 되게 컸을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1년치 데이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일, 서울시 1일 확진, 전국 1일 확진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엑셀 파일 주소 있고요. 자, 서울과 전국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를 시각화해라. 서울시 1일 확진이랑 전국 1일 확진자였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날짜에 대한 X축에 표시되는 날짜에 대한 그 변화 추이라 그랬죠. X축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선그래프입니다. 선그래프를 다른 이름으로 시계열 그래프라고 해요. 자, 일단 df1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 불러왔고요. 그럼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출력할 때, 파이썬이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한꺼번에 출력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일단은 서울시 1일 확진이랑 그 다음에 전국 1일 확진을 값만 뽑아서 데이터 1으로 가져왔고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리스트예요. 정확히는 numpy 배열입니다. ND 어레이 타입인데
ND 어레이. 자, ND 어레이 타입인데 지금 리스트하고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선그래프는 일단은 플롯이라는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주면은 걔가 알아서 쭉 그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뽀빠는 리스트를 다 출력하기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상위 5개만 출력해 본 거예요. 1일 확진도 상위 5개. 데이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그래프로 그릴 건데 X축을 일단은 좌표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0, 1, 2, 3, 4 이렇게. 근데 30일 간격으로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리스트를 만드는데 X축으로 사용할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리스트가 30씩 커져야 돼요. 30일 간격이니까. 그래서 스텝을 30으로 잡아서 레인지 함수에 돌립니다. 레인지 함수는 보통 폼은 돌릴 때 많이 사용하는데 레인지 함수의 명확한 그 설명은 API를 보면은 수열을 만든다라고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0부터 인덱스의 개수 길이보다 1 작은 만큼 30씩 증가하면서 수열을 만들고 그걸 리스트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X축 좌표가 되는데 그래프 그릴 때 X 좌표 위에다가 문자열을 덧대는 기능, 우리 xtix라는 걸 봤었죠. 그 xtix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자, 리스트의 원소를 반복문 돌면서 하나하나 넣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파이썬 고유의 문법적 특징인데 좀 고급 문법이에요. xtix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이거를 for iv in enumerate df 원점 인덱스만큼 반복을 돌고 만약에 i를 스텝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날짜 간격이었죠. 날짜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너미레이트로 함수 돌면은 i는 그 배열의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 v는 실제 값이었죠. df1의 인덱스가 날짜였으니까 그 날짜를 반복 돌면서 i는 0, 1, 2, 3, 4 인덱스 번호가 되는 거고 v는 실제 값이 되는 거예요. 요 인덱스를 3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30개 단위로 건너뛰면 xtix.append에다가 v를 넣어라 라는 코드거든요. 이거를 줄이면 xtix 원소를 내가 직접 만들어 줄 건데 이 원소는 v가 될 거예요. 이 v가 어떤 v냐면은 포문을 돌면서 if문으로 걸러낸 v입니다. 그럼 요 v가 날짜를 담고 있는 객체가 되는데 날짜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strftime 연, 월, 일 형식으로 이제 가공을 한 거죠. 여기서도 날짜 객체를 형식에 맞게 strftime 메서드 써서 연, 월, 일로 가공을 합니다. 이 날짜 객체에 대한 거는 파이썬에 보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이 수업 전에 하는 파이썬 기초반 수업에서 데이트 타임 패키지를 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용 이전 진도에서 다뤘던 객체다라고 전제하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xtix는 이렇게 30일 간격의 날짜를 담고 있는 리스트가 되고요. x는 x 좌표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립니다. 자, ph.figure 그래프 사이즈 20에 8로 잡고요. 제목은 코비드-19 확진자 추이. 글자 크기 28로 잡아줬고요. 뭐 사실 이런 디테일까지는 뭐 굳이 안 잡아도 되죠. 자, 일단은 서울에 대한 데이터 1 뽑았고요. 데이터 2로 전국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x틱스, x 좌표를 뽑아놨잖아요. 이 각각의 x 좌표마다 날짜값 뽑은 거를 덧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서울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그 다음에 전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모양새가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 데이터가 확진자 수가 더 월등히 많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확진자, 일일 확진자는 전국의 일일 확진자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021년 6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비트코인 시세 데이터예요. 사이트 중에 비트코인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접속하면은 시세를 그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걸 활용해서 날짜별 종가와 시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대요. X축 간격을 20일 간격으로 설정해라. 앞에 문제랑 유형이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데이터를 일단 로딩을 합니다. 자, 풀이 과정 똑같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에서 시가만 값으로 뽑아서 리스트로 가져왔고요. 길이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상위 5건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길이는 전체 760개래요. 종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20일 단위로 측정하라 그랬으니까 X좌표를 이제 0부터 20 단위로 증가하게끔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날짜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반복문으로 돌면서 전체 인덱스를 리스트로 보는 거죠. i가 20씩 증가하는 위치만 뽑아서 날짜 배열로 만들어요. 그래서 20일 단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필요한 변수 다 준비됐으니까 그래프 그려야죠. 제목 잡아주고요. 플롯의 시가, 또 플롯 함수 써서 종가. 한 번에 플롯 함수 2번 호출하면 직선 2개 그리는 거죠. 앞에 예제에서도 봤죠. 자, x틱스에 x좌표 잡아주고 그 좌표에 덧댈 날짜값 얹어주고요. 각도 45도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가 되죠. 자, 시가하고 종가가 계속 똑같이 따라가는 거 봐선 하루 동안 뭐 시가와 종가가 이제 변동폭이 큰 날은 거의 적었다. 예, 없었다라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자, 보면 이제 여기가 최고점이네요. 여기서 팔고 뭐 요쯤이 최저점이니까 요쯤이 한 요 어디에선가 파는 게 제일 좋았겠네요. 한 이쯤에 산 사람들은 이때는 피눈물 흘리고 있었겠네요. 이게 여기가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끄트머리를 보면 이게 내려가기 또 시작했거든요. 요 뒤는 이제 모르는 거죠. 현재 데이터로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행정구역별 노인시설 수를 조사한 가상의 데이터 일부래요. 복지시설이 많은 상위 10개 지역에 대한 복지시설 수를 시각화하시오. 자, 이거는 지역별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넘어갑시다. 자, 데이터가 다 출력이 됐고요. 자, 상위 10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얘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돼요. 값이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거기서 상위 10개를 잘라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복지시설을 역순으로 정렬합니다. 역순 정렬 결과를 df3 솔트라고 담았어요.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상위 10개 뽑아내면 되죠. 헤드 함수는 내가 지정된 데이터 건수만 위에서 가져오는 기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탑 10 데이터를 추려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돼요.
자, Y축은 복지시설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Y축의 값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줄 내용은 xtix로 쓸 거예요. 요 인덱스 이름 뽑아오면 되죠. X좌표는 0부터 시작하는 좌표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는 X축이 0부터 그냥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요 X 잡아주고 Y는 복지시설 수였죠. 그 다음에 이 9 이름 뽑아놓은 거를 xtix 함수로 각각의 X좌표 위에 덧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로 이제 복지시설 수가 표시가 되죠. 노원구가 노인 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성북구와 성동구가 가장 그 탑10에서 적었죠. 근데 요거 자체가 상위 10개 구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의 노인 복지시설 수가 대체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기에 없는 구는 복지시설 수가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복지시설 수가 왜 많겠어요? 노인이 그만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많다고 봐야 돼요. 이러한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는 게 데이터 분석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업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한 이런 그 자료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많은 그 컨텐츠를 보고 읽고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런 시사 프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읽고서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배경 지식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데이터는 도시별 인구수를 5개년 단위로 조사한 가상의 자료래요. 자, 서울, 부산, 인천이 정리되어 있고요. 연도 이렇게 있어요. 이건 예제 데이터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도시별로 2015년과 2010년의 인구수를 비교하는 자료를 시각화하래요. 그러니까 서울의 2015, 2010년을 비교하라는 거죠. 표현 범위는 200만에서 1000만 사이로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도시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룹 바이, 도시별로 일단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0과 2015와 2010이 각각 변수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일단 재구성하라는 얘기고요. 표현 범위를 제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의 범위를 y 리미트를 써서 제한을 걸란 소리입니다. 자, 일단 데이터 가져왔고요. 2015와 2010년만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쿼리 함수 써서 연도가 2015이거나 2010인 데이터만 일단 필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f4 2열을 가져왔어요. 자, 지금 이거는 5월 연산을 사용한 거죠. 쿼리 함수 써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다른 방식으로 풀이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록, 인덱스 기반이죠. 연도가 2015, 5월, 연도가 2010인 거. 이거는 시리즈에서 봤었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코드랑 아래 코드가 결과가 똑같아요. 어떤 것이든 편한 방법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피벗 테이블로 재구성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인덱스는 도시를 놔요. 그 다음에 연도 컬럼을 X축으로 놔요. 그러니까 2015와 2010이 X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수를 재배치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가지고 얘를 하나 그래프로 그리면 됩니다.
자, X좌표 쓸 거예요. 재구성된 데이터의 인덱스 길이만큼 X축 좌표 잡아주고요. 한꺼번에 두 개를 그릴 거니까 그래프를 넓이 잡아주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이동해 줘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의 2010년 데이터와 2015년 데이터를 각각 막대기로 그립니다. 그리고 요 X좌표에 인덱스를 피벗 테이블의 인덱스를 X틱스로 겁니다. 인덱스는 아까 도시 이름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내용이 빠졌네요. 아까 문제에서 200만에서 1000만 사이로 제한을 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코드가 한 줄 더 들어가야 되네요. pl.y 림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부터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까지 이 코드가 한 줄 더 추가돼 줘야만 완전한 코드가 되네요. 자, 다음 문제예요. 종사자 규모별 업체 수를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조사한 데이터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세로 막대 그래프를 구현하시오. 각 데이터의 범주는 연도로 설정하시오. 범주를 연도로 설정하라는 거는 요 막대기를 하나씩 그리라는 얘기예요. 범주가 카테고리니까요. 자, X축, 종사자 규모 겹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X틱스로 놓고 여기에 따라서 요 데이터들을 각각 그려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 로드 했고요. 인덱스는 종사자 규모를 잡아줬어요. 자, 인덱스 길이만큼 X좌표 만들어주고요. 이따가 요 좌표에 인덱스 값을 X틱스로 또 얹어줘야 돼요. 자, 2015와 2016년 데이터 각각 막대기로 그리는데 넓이 잡아주고 넓이의 절반만큼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야 나란히 표시되죠. 자, 범주 이름 2015, 2016 걸어주고요. 라벨은 그냥 표시 안 된다 그랬어요. 레전드 함수를 호출해야만 되고요. 우리가 수업 봤을 때는 록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걸어줬었는데 안 해주면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위치 알아서 잡아요. X좌표에 인덱스 값 텍스트 얹어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래프를 보면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1명에서 4명인 기업은 증가했는데 혹은 5명에서 9명인 기업도 증가했고요. 근데 1000명 이상인 기업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로 줄어들었죠. 100명에서 199명 사이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은 1년 사이에 수가 줄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1년 사이에 수가 좀 늘었어요. 특히 1명에서 4명 사이가 늘었으니까 요 사이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서 그래프 같은 거 보면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든 어떤 해석하는 문장을 한 문장이라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실력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한 문장이라도 읽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2시에요. 요거 내용 검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량이 많으니까 제가 20분 할애할게요. 자, 그래서 2시 20분까지 이제 문제 내용 검토, 필요한 부분은 실습도 하세요. 그 다음에 2시 30분까지 휴식 시간.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진행할 내용은 제가 새롭게 또 패키징해서 보내놓을게요. 자, 이따 봅시다.